이 여성은 호시노 나츠코라고 하는 일본의 여배우인데요. 유명한 출연작으로는 1리터의 눈물, 착시나리 등이 있습니다. 범죄 채널인 제 채널에서 무슨 연예인 소개냐 하실 수 있는데, 이 여배우는 현재 연예계를 은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연예계를 은퇴하게 된 이유는 블로그에 적은 어느 글 때문이었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7년 11월 15일, 이날 카가와현 사카이데시에 살던 58세 여성 미우라 케이코 씨는 집에 찾아온 두 손녀와 함께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 손녀는 바로 옆집에 살았으며 평소에도 외할머니를 잘 따르는 착한 아이들이었죠. 아무튼 이날 밤 10시 무렵 두 자매의 어머니인 34세 야마시타 사치코 씨는 친정엄마인 미우라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과 인사를 나눴고, 이후 밤 11시 무렵에는 아이들의 아버지 43세 야마시타 키요시 씨가 집에 귀가하던 도중 장모님 댁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애들이 외할머니 댁에서 전화 보내. 당시 이런 생각을 한 키요시 씨는 집으로 돌아온 후 평소처럼 잠에 들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7시 20분 무렵 아내인 사치코 씨는 문득 어떤 소리에 눈을 뜹니다. 그녀가 들은 소리는 어머니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는데요. 당시 그녀는 이상한 예감에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어째서인지 어머니가 평소 집 앞에 세워두던 자전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결국 아침 7시 50분경 그녀는 어머니 집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잠겨 있었을 현관문은 어째서인지 열려있는 상태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에 들어선 그녀는 집 바닥에서 다량의 혈흔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혹시 어머니랑 딸들이 다쳐서 급하게 병원에 간 건가? 라고 생각한 그녀는 인근 병원 여러 곳에 문의를 했지만 이들 세 사람이 병원에 방문한 기록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치코 씨가 실내를 자세히 살펴보자 핏자국은 바닥뿐만 아니라 현관, 욕실 등 집안 곳곳에 남아있었고, 안방의 카페트 일부는 잘려나간 상태였으며 집 열쇠는 실내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죠. 누가 봐도 수상한 이 상황. 사치코 씨는 약 1시간 후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고, 이튿날인 11월 17일 실종된 미우라 씨의 휴대전화 전파가 일시 포착되었지만 이는 곧 끊겼다고 합니다. 이후 11월 19일 진행된 DNA 감식 결과 집에서 발견된 혈흔은 미우라 씨와 두 손녀의 것으로 밝혀졌죠. 이에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색을 벌였고, 그 결과 사건 당일 새벽 5시 무렵 차 엔진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과 아침 6시 무렵 평소 본 적 없는 하얀 차가 피해자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언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도록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점점 난항을 겪게 되었죠. 한편 이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언론의 관심이 뜨거워 연일 여러 가지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사건 초기 피해자 자매의 아버지인 야마시타 키요시 씨는 혹시 단서가 될까 싶어 언론 인터뷰에 적극 응하며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이 지나도 유력 용의자가 나오지 않자 일부 TV 시사 프로그램들은 그의 험상궂은 인상은 물론 피해자들과 혈연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유로 야마시타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야마시타 씨는 건장한 체격과 험상궂은 얼굴이었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이 장기화되자 답답한 마음에 카메라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다소 거친 말투를 쓰는 모습까지 부각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언론사들의 자극적인 보도는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다수의 매체들이 야마시타 씨를 사실상 범인 취급하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이런 근거 없는 의혹이 반복, 재생산되자 TV를 보는 시청자들마저도 아버지가 범인일 것이라는 억측을 하게 되었죠. 심지어 인터넷 게시판 등지에는 야마시타 씨의 이름과 체형이 유명 화가인 야마시타 키요시와 같다는 이유로 이를 비꼬아 그를 화백이라고 부르는 등 유족에 대한 조롱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유명 방송인인 미노몬타는 TV 프로그램에서 보통은 바로 신고하는데 1시간이 지나 신고하는 건 이상하다 라는 말을 하는 등 유명인마저
피해자 가족을 범인 취급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더해 앞서 말씀드린 여배우 호시노 나츠코 역시도 자신의 블로그에 저건 무조건 아버지가 범인이다, 저렇게 TV에서 인터뷰해놓고는 사실 아버지가 범인이었다는 식으로 체포당하는 게 보고 싶어 라며 야마시타 씨가 범인이라고 확정하는 듯한 글을 올렸죠. 그리고 머지않아 사건의 진범이 체포됩니다. 하지만 체포된 것은 야마시타 씨가 아니었죠. 실종 발생 11일째인 2007년 11월 27일, 경찰은 용의자를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발표된 범인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죠. 이 인물은 미우라 씨의 여동생의 남편이었던 61세 카와사키 마사노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체포 직후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시신 유기 장소까지 전부 자백했는데요. 그의 자백에 따르면 11월 16일 새벽 3시 45분경 그는 미우라 씨 댁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온 식칼로 미우라 씨와 두 손녀를 차례로 찔러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자신의 승합차에 싣고 사카이대 항구 근처로 이동, 공터에 파묻었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그가 진술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시신이 발견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잘려나간 상태였던 카페트 조각도 발견되었으며, 그가 진술한 한 묘지에서는 흉기로 사용했던 식칼도 발견되었죠. 당시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미우라가 자기 빚을 내 아내에게 떠넘겨서 죽였다, 아이들이 소란에 깨서 울길래 발각될까봐 죽였다 라고 밝혔으며, 그렇기에 그의 범행 동기는 금전 문제로 발생한 원한으로 밝혀지게 되었죠. 참고로 부검 결과 세 사람의 사이는 모두 과다출혈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범인인 카와사키의 행적이 밝혀지는데요.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이 살해한 미우라 씨의 부모님을 찾아가 뉴스에서 봤어요, 큰일이지만 기운 잃지 마세요 라고 위로해놓고 정작 그날 밤 짐을 챙겨 집을 나와 몰래 다른 곳에 몸을 숨겼는데요. 그는 자신의 장남에게는 친구랑 일하러 간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말하지 마 라는 말을 남긴 채 단기 임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은 물론 본인의 주민등록까지 옮겨놓는 등 치밀한 도피 행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렇듯 위장 공작은 물론 도피까지 준비했음에도 정작 그가 재판에서 주장한 것은 지적장애였다는 점이죠. 2008년 7월 17일 첫 공판에서 카와사키의 변호인은 지적 능력이 낮다, 광범위한 발달장애의 영향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정신연령이 15세 정도이다 라며 감형을 주장했고,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결정하고 공판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당시 카와사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주된 쟁점은 그의 형사책임 능력이었는데요. 정신감정 결과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 낮지만 형사책임 능력은 있다 라는 전문가의 판단이 나왔고, 이후 2009년 3월 16일 1심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행방을 위장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극도로 자기중심적이며 악질적인 범행으로 참작의 여지가 없다 라는 말과 함께 카와사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카와사키는 곧바로 항소했죠. 하지만 2009년 10월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이에 카와사키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12년 7월 상고마저도 기각되어 그의 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4년 6월 26일 카와사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어 사건의 법적인 마침표가 찍히게 되었죠. 한편 앞서 피해자 자매의 아버지인 야마시타 씨를 범인 취급했던 유명 방송인 미노몬타는 진범이 잡히자 방송국 직원들을 대동해 피해자 가족과 대면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사과를 하진 않았다고 하네요. 한편 여배우 호시노 나츠코의 경우는 소속사로부터 1년간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고, 사건 후 1년 뒤 복귀하긴 했지만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지 못한 채 결국 연예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무분별한 추측 보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편 후일담이지만 피해자 유족인 야마시타 씨는 범인 취급을 받았을 당시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이겨낸 그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가진 자격증과 대형 면허를 활용해 노인복지를 위한
택시기사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는 등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네요. 역시 사람은 외모로 판단해선 안 되겠습니다. 피가 이어지지 않았다 한들 딸들이 행방을 감췄는데 격한 인터뷰를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겠죠.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